저희의 시위의 목적이 인원 감축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한다 이거라기보다 우리가 인원 감축이 된 이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인원 감축이 됐는지, 어떠한 절차가 있었는지, 그 절차가 공정했는지, 그 절차가 투명하게 드러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시위를 진행하고 있고요. 구조조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지금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상황이 학생과의 소통 부재로 인해서 생겨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인도 현재 상황도 지금까지 나온 결과도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생겼기 때문에 저희는 이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계속 이제 공정한 절차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전에 전달받은 바가 없고요. 이제 저희가 3월 27일 그 학교 공지사항에 학칙 개정안 공고로 이제 게시되었다가 삭제되었던 글을 봤습니다. 이제 거기서 처음 저희 과의 폐과에 대한 논의를 봤었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감축 대상이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학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이제 학교 상황, 전체적인 학교 상황에 따라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 이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위원회와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저희 지금 대자보랑 상황설명문 그리고 졸업생 호소문 등을 학교 공지방과 그리고 학과 SNS 이제 그런 플랫폼들을 이용해서 이제 공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도 저희의 입장을 밝히고 저희가 성명서 그리고 국민청원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학과 비특위원장님이신 이제 윤혁빈님께서 먼저 연락이 오셨고요. 이제 이에 대해서 같이 목소리를 내시고 이제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신학과에서 그 성명서를 받아서 이제 제출을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효력이 없었다고는 들었으나 그렇게 함께 해주신 마음과 그리고 함께 해주신 목소리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학우님들이 학교도 잘 못 오시고 사회적 생활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시위에 함께 참여해주시고 기도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위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함께 마음 아파해주시고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이 길을 헤쳐나갈지는 이제 저희의 방향성에 맞게 열심히 노력을 하겠지만 이제 잘 지켜봐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가 정말 공정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구조조정위원회에서 이제 불러서 이제 교수님한테 자리를 주셨다고 해요. 이렇게 학과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자리를. 하지만 교수님께서는 학과 폐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들은 바가 없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지도 모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수님들은 폐과에 대한 내용을 이제 공지사항 보고 아시게 된 거죠. 이 사안은 저희끼리 생각을 한 거기 때문에 조금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더 나은 통신을 위해서 이제 학부제가 아니더라도 이제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는 이제 저도 갑작스럽게 중독재활상담학과가 폐과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화요일에 중독재활상담학과의 폐과와 관련해서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뤘었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왜냐면 이 과정 중에 절차상의 문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절차상의 문제를 갖고 이것을 문제 제기하자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회의를 하면서 신학과로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중독 재활 상담학과가 폐과되는 이유가 저희가 구조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든 인원 감축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중재상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만약 신학과의 인원 감축을 통해서 살 수만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학과로서는 7명의 인원을 감축하고 나머지 과에서 한 명씩 이렇게 해서 총 10명의 인원만 감축이 된다면 중재상이 좀 더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3월 31일 저녁 11시에 이 신학과 학우들의 7명 감축건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올리게 되었고 4월 1일 오전 9시 14분까지 이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187명의 학우들이 참여해 주셨고요. 그중 찬성 171표, 반대 9표, 무효 7표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가져갔을 때 그 교수님과 총장님들께서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면은 이 짧은 시간, 12시간 채도 안 되는 시간에 187명이라는 학우님께서 참여해 주셨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 신학과의 정원이, 이번에 재학하는 정원이 430여 명인데 아쉽게도 그 과반수를 넘지 않아서 이건 신학과 전체 학우의 의견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중재상이 운영이 말끔하게 되기 위해서는 신학과 인원을 20명 감축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10명 가지고는 제대로 된 운영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저는 한 번 충격을 받았고, 두 번째는 그 중독 재활 상담학과 대자보에 보시면은 취업률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취업률이 굉장히 높게 나와 있는데요. 그 취업률 더 깊숙이 들어가면은 중독 재활 상담학과 대다수의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재상 전공 외에 다른 그 곳으로 취업을 하기 때문에 교수님께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제 대학원에 중독 재활 상담학과를 만들어 주기로 했으니까 그 곳에 가서 그 학생들이 전공을 살려 대학원에 가서 조금 더 지식을 쌓은 다음에 자신의 전공에 알맞는 곳에 가서 취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 회의 이후에 신학과로서의 입장은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확실히 중독 재활 상담학과가 폐과가 된다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뛰어넘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가 가장 크다는 것인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사태가 어떻게 진행이 되더라도 결국에는 이 문제점 하나, 절차상의 문제가 가장 크게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끝나더라도 아마 저희 신학과나 모든 과는 이 절차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중독 재활 상담학과의 인원 감축만을 놓고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학교와 학생들이 소통이 없었던 부분이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싶고 또 저희는 지적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총학생회는 모든 학과를 대표하는 학생회이기 때문에 중독 재활 상담학과의 목소리도 물론 들어야겠지만 모든 학과의 목소리를 듣고 또 학교 측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중립적인 입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중독 재활 상담학과의 이런 인원 감축 조정안을 보고 나서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었었지만 구조조정위원회와 인터뷰나 면담을 통해서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여러 번의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에 있어서는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학생들과 소통을 하지 않았던 부분을 문제를 삼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총학생회는 모든 학과의 학생들과 또 학교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 목소리만은 낼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은 이야기를 이제 알려드릴 수가 없어서 좀 오해를 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 총학생회로서는 중립적인 입장이 가장 옳다고 판단되어서 이런
이렇게 조금 다소 소극적인 모습이라고 표현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중독재활상담학과와 소통하고 상의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학교와도 계속 연락을 하면서 소통을 하는 중에 있고, 운영위에서 만나서 다른 학과 학회장들과도 소통을 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중대상은 폐과를 취소하고 다시 재검토를 해달라는 취지로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데, 폐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다른 학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함께 움직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폐과를 중점으로 두기보다는 이렇게 알릴 수밖에 없었던 학교를 문제를 삼아서, 또 소통이 안 됐던 부분을 문제를 삼아서 학생들과 소통을 하고 학생들의 목소리에 좀 귀 기울이고 존중을 해달라는 그런 의미로 시위를 별개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부당함에 목소리를 내야겠지만, 그 목소리를 낼 때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하고 고민해 봐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저희 중학생회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학생들과 또 학교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믿어주시고 조금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 대표로서 평의회나 총회 이런 공식적인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밝힐 수 없는 위치에 있고, 또 회의 내용이 공개하지 않기로 결의가 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총장님과 구조조정위원회 분들과 면담을 한 내용을 곧 카드뉴스로 총학생회에서 이제 배포할 예정이니, 그 카드뉴스를 참고해 주시면 오해들이 조금 풀리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 사항에 대해서는 중재상과 소통된 바가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새벽 3시쯤에 이제 중재상 학회 SNS를 보고 알게 된 사실이라 당황스러운 마음이 컸습니다. 적어도 학회장이나 학회 차원에서 이제 함께 연락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이 부분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사실 학과를 대표하는 학생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일반 학우들 입장에서 무척 민감하고 직접적으로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과들 간의 소통 없는 일방적인 중재상의 요구사항은 저희로서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사회과학부가 이제 커리큘럼 부분으로 예정된 계획이 없을 뿐더러 사회복지학과의 졸업장의 학회 이름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도 정확하게 예측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이 먼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학마다 학부제 운영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나온 상황이 아무것도 없지만, 학부제를 운영하고 있는 이제 학교들을 참고해 보면은 최악의 상황에서 학부제 안에 있는 학우들이 원하는 학과를 이제 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분명 큰 혼란이 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대로 된 소통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일방적인 요구가 이어진다면 아동학과 학생의 차원에서도 강하게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네, 사회복지학과 차원에서도 강하게 목소리를 낼 예정입니다. 중독재활상담학과 이제 공지에서도 여러 번 밝힌 바 있듯 다른 학과가 중재상의 존속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게 하겠다고 여러 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상의 시위 방향성이 급작스럽게 바뀌게 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현재 중재상에서 학교에게 목소리를 내는 것 중에 하나는 학우들 간의 소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재상의 일방적인 학부 전공제 요구사항은 중재상이 외치고 있는 소통이 부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중재상은 학과들 간의 일을 진행할 때 소통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는 각각 학회장들과 기구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떤 과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사안이 운영위의 회의나 그리고 행동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이번 상황 또한 회의 때 가장 긴급하고 필요한 안건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각자 이번 상황이 중독재활 상담학과의 상황일 뿐 아니라 어느 과든 처할 수 있는 상황임을 아는 만큼 또는 각자 공의를 묵상하는 사람들인 만큼 해당 사안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우선 지난 3월 30일에 긴급회의를 열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다루었고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방안을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운영위원인 동시에 각과나 기구의 대표자들인 만큼 각자의 분노와 열정만으로 학과의 손해를 감수하고 나서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소통의 부재는 뚜렷이 드러나는 바라 그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기로 결정하였고 4월 6일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회장들은 공의를 고려해야 하는 동시에 각각 학우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고 그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각각 안에서 우선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쉽지 않았고 또 나온 의견을 운영위 안에서 소통하고 합치하는 것도 쉬운 과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해당 사안을 안타까워하고 분노하였지만 모두 개인인 동시에 각각의 목소리를 대변하게 되기 때문에 쉽게 나서지는 못했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상황은 시시각각 변해갔고 고려해야 할 것 또한 많았기 때문에 의견을 합치하는 과정이 길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운영위원 개개인 모두가 이번 사안을 약 2주 정도 동안 깊이 고민하였고 묵상하려 하였음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빠르게 변하고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은 만큼 지혜와 분별이 필요해야 했던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저희 또한 인지하고 있으니 학우님들은 현명한 의견을 각각 학회장님들이나 기구장들에게 제시해 주셔서 학교가 선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위의 목적은 항상 시위할 때 말씀드렸지만 중독재활 상담학과를 폐과시키지 마라, 단순한 이런 명분으로 시작한 게 아니고 폐과라고 말하지 말라고 학교에서는 말하지만 이러한 학칙 개정에 있어서 과정이나 그런 준비 과정이죠. 네, 준비 과정들에 대해서 공정함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공정함에 대해 저희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비상대책국은요, 정말 말 그대로 비상이 걸려서 저희 학회 내에서 좀 더 원활하게 이것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학회 내에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학회 내에 속해 있고 저희가 새롭게 학회로 들어간 경우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 문제를 짚고 있었던 것들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과정이 있을 때 사실 대화는 오고 가야 하는 게 있는데 그 어떤 결정에 있어서도 오고 가는 게 무조건 필요한데 단순하게 일방적인 것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쌍방적이지 않고 일방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공정성을 말하고 싶습니다. 성명문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소통을 짚고 넘어갔지만 소통하지 못한 부분에서 아는 거죠. 소통하지 않은 부분은 저희의 전적인 잘못이고요. 저희가 절대 어떻게 물러설 수 없는 저희의 잘못이고요. 정말로. 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의 어쩌다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번 주 화요일과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오늘 4월 6일 월요일에 총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중독재활 상담학과를 사회복지학과로 넣고 거기에 대해서 연계전공으로 중독 상담을 빼내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에게 주신 대안으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총장님께서 통폐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이런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안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그 어느 과로도 소통하지 않았던 것은 저희가 너무 급하게 움직였다고 말씀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동한 것은 저희의 무조건 잘못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나아가는 부분은 확실했습니다. 저희가 말 그대로 맹목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재상 없애주세요 라고 말한 게 아니고 저희는 공정성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총장님께도 말씀드렸고 부총장님께도 말씀드린 게 정말로 공정하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모두 타당하게 중독재활 상담학과를 없애야 한다라고 말을 한다면 우린 여기서 없어지겠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럼 말 그대로 좀 정리해드리자면 저희는
진실만 가지고 뭐를 하든 진실만 가지고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녹취라는 게 결국에는 어떤 걸 숨길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어떠한 그 망설임도 없이 가장 깔끔하고 가장 신뢰성 있게 우리 대화를 하자라는 명분이었고요. 그 하나 가지고 저희는 계속 녹취를 요구했습니다. 구조조정위원회 쪽에서는 우린 학칙에 어긋나지 않은 행동을 취했고 지금까지 이루어갔다. 그래서 학생들과 소통하지 못한 건 미안하지만 그 진행되었던 과정 속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지금 말하고 있는 학교 측인데요. 그 저희과 교수님께서 3월 20일에 구조조정위원회에 이렇게 소환되셔서 거기서 저희 학과의 교수님의 의견은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는 조건을 거시고 구조조정위원회에서도 알겠다 하고 그 자리가 끝났습니다. 근데 그 뒤로 정확히 일주일 뒤 3월 27일 날 이거에 대해 아무런 학생들과 소통 없이 게시가 됐던 거죠. 게시됐다가 다시 내려가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왜 소통 안 했냐라고 여쭤봤을 때 중독재활 상담학과만 관리하는 위원회가 아니지 않냐. 탁과도 관련하는 탁과나 뭐 다른 것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못 썼다. 중독재활 상담학과만 우선적으로 볼 수 없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신 입장이었고요. 그렇다면 저희 쪽 중독재활 상담학과 입장에서는 교수님께서는 중독재활 상담학과의 입장은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라는 것에 대한 조건을 거셨는데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위원회는 결국은 중독재활 상담학과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질문했을 때 구조조정위원회 쪽에서 이러한 질문들에서 대답 중에 하나는 이거였습니다. 학칙에도 학과장을 부르는 건 나와 있지만 그 학과장의 의견에 자문을 구한다 라는 정도밖에 없다. 그래서 학과장의 의견이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학생들의 의견을 무조건 들어봐야 하는 것도 학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하지만 들어보지 못한 건 미안하다 라는 게 학교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뭐 짧은 기간과 학칙에 있어서 학생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그럼 학칙에 가로막혀서 의견 낼 수 있는 시간도 없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게 저희 중독재활 상담학과의 입장입니다. 또한 학교 측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될 때에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좀 객관적인 자료를 쭉 검토해 봤을 때 또 학교의 상황에 대해서 쭉 검토했을 때 이러한 판단이 적절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 첫 번째 말씀하셨던 객관적인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저번 주부터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학교에. 근데 학교에서는 자료를 준 것은 따로 없었고요. 4월 6일에 저희에게 그 객관적인 지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입시 경쟁률, 두 번째 입시 성적, 세 번째 중독 탈락자, 네 번째 취업률, 다섯 번째 학사 경고자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하지만 이 5개의 지표는 우리의 하나의 참고 자료일 뿐이었다. 우리의 판단에 크게 작용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학교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이게 가장 큰 지표였다. 가장 큰 비중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셨던 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과 겹치는 과목들이 많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가 너무 적다. 그래서 수가 너무 적으니 학교 운영이 너무 힘들다. 사회복지학과와 많이 겹친다. 그리고 청소년 연계 정보가 많이 겹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학과에서는 19학년도 2학기 때부터 사회복지학 과목을 사회복지학과 사람들과 같이 듣습니다. 이제 청소년 연계 전공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이제 연계 전공이 무조건 사이버 강의 온라인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제 오프라인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학교 측에서도 중독재활 상담학과와 그리고 다른 학과에 있는 청소년 과목과 연계 전공 과목이 겹치기 때문에 차라리 오프라인으로 바꿔서 학교에 있는 청소년 전공을 들으면서 해당하는 학점을 채우면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오프라인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1학기 때 겹치는 과목, 청소년 겹치는 과목이 있는데 이것은 이미 연계 전공을 계속 진행해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 한 과에 있는 청소년 수업을 다 들어가라고 했을 때 본인들 수업과 겹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개를 더 강좌를 개설해서 안 되면 이 2개 중에 한 개를 들어라 라고 하는 게 학교 측의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 말했던 수가 적다 그리고 겹치는 과목이 많다 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다 학교측 이미 해소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좌표로 논의학과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라고 하는 학교에 대해서 한 번 더 의문을 가지는 저희 입장이 있습니다. (100%)라고 표현을 하면 뭐 그렇게 100%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퍼센트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이제 10명 감축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중재상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학과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그냥 1, 2년 된 문제가 아니고 거슬러 올라가면 중재상이 이제 개설됐을 때, 학과로 개설됐을 때부터 내재되었던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문제는 중재상이 10명으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학교의 부담이 가중되어 왔죠. 기본적으로 이제 중재상을 이제 정원 조정하게 된 것은 그런 이제 학과 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것은 이제 교육 과정에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게 전공의 특성을 살릴 수 없는 특성화되지 않은 그런 학과라는 점, 그리고 학생들의 진로가 불투명하다는 점.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거는 개선이 필요하다 하는 데에 이제 중지가 모아지게 된 상황입니다. 10명 감축 이외의 대안은 중재상에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지금도 이제 타학과에 비해서 중재상이 말하자면 혜택을 입는다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학과의 특성상 이제 중독재활 상담 그 분야에만 특화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 과목들도 있고 청소년 상담 과목들도 있고,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3가지 영역으로 중재상 커리큘럼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해당 학과와 겹치는 과목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는 중복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중재상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고, 중복 투자라는 것은 이제 그 과목 강좌를 개설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선생님들도 모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타학과 학생들까지. 근데 여기에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치중이 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그 진이 타학과에 전이가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재상을 그러면은 현 상태에서 정원 감축을 일정 부분만 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러면 그 상황이 더 심각해지겠죠. 지금 10명으로도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7명이다. 그러면 지금 강좌 개설 최소 인원이 10명이잖아요. 전공 필수 같은 경우에. 그러면 강좌 개설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모든 과목을 다 예외로 이제 해서 강좌를 개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이번 구조조정위원회에서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학교가 더 어려워지는 길이고, 지금까지도 충분히 힘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형평성 차원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나은 쪽으로 우리 재학생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지금 진로도 불투명하고 학과 운영이 이렇게 어렵고 교육과정도 말하자면 정상적이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 학생들에게 더 좋은 방향이 뭐냐, 그 부분을 우리가 고민했을 때에 그러면 대학원에 관련 전공을 개설하는 것을 우리가 검토하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일단 그쪽으로 이제 진로를 마련을 해주고 학생들이 좀 더 자격을 갖추고 이렇게 상담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교계라든지 사회에 가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학생들을 위한 최선의 길이 아니겠느냐. 지금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그 중독재활 상담이라는 전공을 가지고는 이렇게 나가서 활동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가 끌고 가는 것은 일종의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희망 고문 아니냐, 이런 판단을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제자가 들어온 거는 27명 정원 감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시한이 있는 거고요. 그 시한은 지금 거의 우리가 막바지에 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27명 정원 감축을 해야 되고, 아마도 과거의 예를 보면, 그리고 교육부에서 우리는 지난번에 평가에서 제외가 됐잖아요. 우리가 안 받겠다고 한 거거든요. 지난 그 총장님 시절에 그거를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잘못 판단한 건데, 안 받겠다고 하는 바람에 이제 이 하나의 페널티로 저희들에게 주어진 게 이제 10% 감축입니다. 그래서 27명을 감축하게 된 거기 때문에 아마도 추가적인 제재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부에서 쓸 수 있는 추가적인 제재라는 것은 결국 재정적인 제재다. 이제 우리가 충분히 그냥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재정적인 제재라면 1차적으로 이제 국가장학금일 거고, 그보다 더 심한 제재면 학자금 대출 제한이겠죠. 근데 그거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칼을 쥐고 있는 것은 교육부입니다. 교육부가 어떤 추가적인 제재를 내릴지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나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 이행해라 했는데 우리가 이행 안 할 경우에 뭐 추가적인 제재가 있을 거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저희들이 이제 좀 걱정스러운 것은 이번에 정원 감축을 안 했을 때 이제 보다 큰 산이 이제 내년 초에 있을 3주기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라는 것입니다. 2주기 때 그거를 안 받는 바람에 우리가 10% 감축을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 초에 있는 이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는 이전의 평가 방식하고 다릅니다. 그 평가 방식은 1차적으로 내년 초에 학교에서 이미 정보 공시가 되어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재정 지원 대학, 재정 지원 제한 대학 이렇게 그냥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 지원 제한 대학에 걸리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재정 지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국가 장학금부터 이제 심하면 학자금 대출 제한까지 받게 되는 상황이 되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뭐 다른 학교 특히 이제 지방대학에 관해서 이제 들으시는 소문대로 학교에 학생들이 안 오게 되고, 왜요? 국가 장학금 못 받는데 학교에 안 오잖아요. 지원 자체를. 학자금 대출이 안 되는데 학교 오는 지원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지원자 수가 급감하게 되고 학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재정 지원 제한 대역으로 떨어졌을 때의 학교의 운명이 되게 되는 거고, 저희가 소망하기는 이제 재정 지원 대학에 포함되는 것이 이제 저희들이 소망하는 거고, 그렇게 포함됐을 때 이제 저희가 어떤 보고서를 낸다든지 해가지고 더 설득해가지고 조금 더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지금 이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평가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학교는 학내 사태를 거친 이후에 지금 임시 이사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조심해서 이렇게 평가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그런데다가 지금 코로나 사태까지 겹쳤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학교에 끼치는 영향은 막대합니다. 왜냐하면 모금에 일단은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지금 어렵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학교에 이제 재정 지원을 할 교회들이 얼마나 있을지 지금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정부에서 권고안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강제인데 이걸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아마 내년도 평가에서 그게 어떤 형태로든지 불이익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상당히 큰 것은 사실입니다. 학생들과 소통 부분, 사실 문제가 있다면 좀 시간적으로 좀 짧았다 한 문제는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학생들한테도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절차적으로 봤을 때에 구조조정위원회가 하는 일은 구조 정원 조정에 관한 안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소위 공론화라는 것은 소위 이제 학생들과의 소통은 일단 안이 나온 다음에 이제 학교 구성원들과 소통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안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오고 가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뭐 이번 경우처럼 중독 재활 상담학과를 예를 들어서 연령 전문 감축을 한다, 이런 얘기가 만약에 나왔다고 해보십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학내에서. 예. 중독 재활 상담학과에서 지금 하고 있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강력하게 이렇게 또 반대를 하시겠죠. 또 다른 학과는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가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 학과도 곧 마찬가지로 되겠죠. 그래서 거의 모든 대학에서 어떤 정원 조정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소통이라는 게 거의 이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백가쟁명식의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논쟁과 심지어는 투쟁과 심지어는 분열과 대립, 그 다음에 학내 소요 사태, 이런 것으로 뭐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공론화의 과정이라는 게 뭐냐? 구조조정위원회에서 정원조정안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이제 공개하게 돼요. 말 그대로 공개합니다. 이번에 이제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잖아요. 물론 사전에 이제 1시간 정도, 이거는 실수입니다. 사고로 올라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제가 지금 증거도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 자신도 그렇고, 이제 이것을 공개하기 전에, 공개하면은 분명히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을 테니까, 공개하기 전에 일단 해당 학과에는 이제 고지를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리 이거는 알려서 좀 양해를 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공개를 하더라도 하는 것이 저는 그냥 예의라고 생각을 했어요. 해당 학과에 대한 예의. 그래서 그 절차를 거치려고 했었는데 이게 사고로 먼저 올라갔고요. 그리고 올라갔지만은 뭐 원래 의도하던 바가 아니었기 때문에 금방 내렸고,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올라간 겁니다. 뭐 구조조정위원들이 아마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올라갔고, 그래서 금방 내리도록 했고, 그래서 제가 중대상 교수님 두 분한테 이제 전화를 드렸고, 그래서 이 사실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교수님들은 또 학생들로부터 먼저 들으셨다 그래요. 그 학과장 되시는 분이 홈페이지 그거 잠깐 올라온 거를 보고 학생들이 아마 이게 뭐죠 하고선 교수님한테 여쭤봐가지고, 이제 그 교수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제가 알게 된 사항이거든요. 먼저 이렇게 알게 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조사해보고 이게 왜 올라갔나 하고서 이제 바로 내리고, 이제 다시 두 분에게 이제 그렇게 전화를 드려서 이제 장시간 동안 통화를 나눴습니다. 두 분과 이제 각각 이렇게 전화를 해서 장시간 동안 통화를 나누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정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도 뭐 딴 학과보다 중대상이 먼저 알게 된 거죠. 사실은 공식적으로 이제 공지가 되기 전에 중대상을 알게 된 거고, 타학과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타학과에 대해서도 제가 우리 구조조정위원들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각각 나눠서 각 과에 고지를 해드리시고 이제 양해를 구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그런 과정 이후에 이제 공개가 된 거고요. 그리고 공개가 되면서 말 그대로 공개가 됐기 때문에 공론화가 되는 겁니다. 공론화의 시점은 거기에인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이제 논의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학생들의 의견도 듣게 되는 거고 이제 교직원들의 의견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학칙 개정안 그렇게 올리면서 의견 수렴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의견 개진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공론화의 과정이고 의견 수렴의 과정입니다.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심의해서 결의하는 이제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공론화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학생들과 소통하고 있는 것이고, 진정성 있게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교수님들과도 이제 우리 구조조정위원들이 또는 총장님이 제가 이제 수차례 만났고, 우리 학생들과도 뭐 저는 월요일 날 10시, 그러니까 그 다음 주 이제 공개하기 전에 월요일 날 10시에 이 방에서 우리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물론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뭐 그 이유는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 전체를 녹취를 하기를 원했어요. 녹음을 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하게 되고 우리 학생들도 100%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러면은 꼭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제가 육성으로 말을 할 테니까 녹음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학생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처음부터 녹음을 안 하게 되면 우리는 대화 못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결국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지금도 저와의 대화에 있어서 우리 중재상의 입장은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깝고 그러나 이제 연석회의를 우리가 2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장님을 모시고 우리 총학 대표들, 그 다음에 구조조정위원들 중에 몇 분, 그 다음에 우리 중재상 학생들 해가지고 연석회의를 2번이나 했어요. 어저께도 오후에 또 이렇게 2시간 이상을 만나서 말씀을 나눴고 그런 과정을 저희가 거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말 진정성 있게 그렇게 학생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교수님들도 여러 차례 만나고 이제 저도 이렇게 따로 통화도 하고 총장님과 함께 만나기도 하고 우리 그 정의용 부총장님께서도 또 다른 구조조정위원들과 이제 교수님들과 만나기도 했고 평의위원회에 들어가시는 교수님께서 이제 또 해당 학과 교수님들과도 만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지금 다각도로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고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안 된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공론의 과정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열흘도 안 됐잖아요. 공개된 게 지난주 월요일 날 점심 때쯤이니까 그리고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일주일 조금 남짓하게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은 이제 구조조정위원회에서 정원조정안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실제적인 소통이라는 게 어려운 상황이다. 그것은 구조조정위원회에서 좀 고민을 해서 왜냐하면 모든 학과의 이해관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것을 공개하는 것은 일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가 고심해서 안을 만들고 그것을 이제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그때부터 이제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단지 지금 우리가 교육부나 대교협에 보고해야 되는 시한 때문에 그래서 조금 시간이 촉박하게 이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좀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진정성 있게 정말 우리 학생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재상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이 저나 총장님에게 먼저 대화나 면담을 요청한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이 문제. 항상 저나 총장님이나 또는 총학이 주선해서 지금까지 만담이 이루어졌지 중재상에서 먼저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대화를 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시위를 하든지 더 강력한 이제 요구를 하든지 하시면 좋겠는데 대화나 면담 요청 없이 그리고 이제 요청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요청을 해서 만나자 해서 이제 오시면 이제 처음부터 다 녹음을 하셔야 된다니까. 녹음이라는 게 이제 불신을 바탕으로 하는 것인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제가 간곡히 우리 중재상에도 부탁을 드리는 거는 좀 대화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청해 주시면 언제든지 진정성 있게 말씀을 나누고 그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관한 부분은 공식적인 게 아니니까 좀 확인해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그러나 이제 사적으로 만나서는 이제 학생들에게도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어요. 중재상 대표들에게도. 그러니까 그 점을 참조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이제 공개가 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리 말씀을 드렸죠.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공지가 뭐 하나의 실수로 그렇게 먼저 이렇게 1시간 동안 올라간 사이에 중재상 학생이 보고 학과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저한테 전화가 오고 그 다음에 제가 확인하고 그것을 내리고 사정 설명하면서 다시 전화를 드리고 그 상황으로 되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 절차를 우리가 가지려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월요일날 점심 때 그게 이제 공지가 된 거고, 그 전에 실상은 이제 학과 교수님들과 소통을 한 상황입니다. 학과 교수님들하고 전화를 한 건 이제 금요일날 밤이고요. 금요일날 저녁부터 밤까지 뭐 거의 두 분 교수님들과 통화를 한 2시간쯤은 한 것 같아요. 한 번 해가지고. 그리고 미안합니다. 제가 먼저 이제 만나자고 했어요. 공개되기 전에. 그러니까 월요일날 점심때 홈페이지에 공개되니까 월요일날 한 10시쯤 우리 학생들과 교수님들을 좀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다. 제가 제안을 했고요. 그랬더니 이제 토요일날 뭐 10시경인가 이제 학생들을 만나기로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 자리에도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거는 이제 교수님들하고도 얘기하고 한번 의논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알려주시겠다고. 근데 이제 토요일 날은 이제 본인들과 이제 학생들만 만나시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토요일 날 만날 수 없었고 월요일 날 그렇게 기다렸다가 이제 만나는 상황이 이루어진 건데 이제 사실은 또 그렇게 됐고, 그래서 뭐 팩트만 말씀드리면 공식적으로 공개된 건 월요일 날 점심경이고 사전에 두 분 교수님들에게 알려드린 건 맞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말씀드리기가, 왜냐하면 교수님들 입장도 있을 것이고 학교 입장도 있는데 저희들에게 우선적인 관심은 우리 학생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제 학생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실은 논쟁하고 있는 게 내년도 신입생이 이걸 안 받는다 해가지고 이거에 문제가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원이라는 게 내년도 입학생 정원이거든요. 근데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그 학생들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건데, 사실은 저희들에게 제일 중요한 대상은 지금 재학생들입니다. 중재상 학생들. 그래서 중재상 학생들과 소통하고 우리 중재상 학생들의 이제 진로를 어떻게 하면 잘 보장해 줄 수 있는가. 그리고 어쨌든 지금 있는 우리 재학생들은 학교가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 한 사람이 남더라도 강좌를 개설해 주겠다. 지금 이러한 마음으로 저희들은 접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들에 대한 대책은 그건 뭐 일이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걸 전제로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의 우선 관심은 우리 재학생들이에요.
이거야말로 진짜 구조조정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구조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은 정원 감축에 관한 거예요. 정원 조정안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세 학과를 병합한다. 이거는 구조조정입니다. 이거는 더 큰 논의가 필요한 거죠. 지금 현 상황에서 논의할 시점은 아니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이 건에 대해서 오늘 들었는데 뭐 아동학과도 그렇고 사회복지학과도 난리가 났다 그래요. 본인들과 상의도 없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게 뭐냐? 이거는 세 학과가 다 동의하면서 논의가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거는 정말 구조조정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보다 커다란 범주의 논의라고 생각이 돼서 현 시점에서는 이제 그런 논의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1차적인 저희들의 관심은 정원 조정이에요. 27명을 어떻게 감축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 한 명이 졸업할 때까지 필요한 강좌들은 개설할 겁니다. 특히 이제 졸업에 지장이 없도록 전공 필수 과목은 뭐 한 명이 되더라도 개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게 학교가 우리 지금 재학생들을 책임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 타학과 학생들이 이제 복수 전공하는 부분에까지는 아직은 세밀하게 논의는 안 했습니다. 지금 단계는 이제 학과의 정원 조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외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폐강에서 예외가 되는 규정이 있는데 사실상 지금 어저께 회의 때도 제가 자료를 공개를 했었는데 중재상 같은 경우는 폐강 예외 규정의 적용을 그동안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과목들이.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입학 정원이 20명 미만인 그런 학과의 그 전공 필수 과목은 개설을 해주도록 우리가 예외 규정을 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재상은 사실상 그 예외 규정에 적용을 받고 있는 거죠. 입학 정원이 1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과목의 수강 인원수가 타 학과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작습니다. 10몇 명 되는 경우도 있고 10명 이하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폐강에 있어서 예외 규정을 많이 적용을 해왔었죠. 어떤 면으로 보면 그게 중재상이 이제 정원이 1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말하자면 어떻게 여러분들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는데 혜택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혜택 내지는 배려가 더 좋겠네요. 조금 어감상. 그래서 학교에서 어쨌든 10명이지만 이 학과를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배려를 한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 정원을 더 줄였을 경우에 문제가 더 심화된다는 것이, 지금은 이제 10명 이하 이제 폐강이잖아요. 이전에는 7명이었지만 지금은 10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양 과목 같은 게 15명이잖아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그러면 이제 더 감축됐을 때는 사실은 거의 모든 과목이 이제 폐강 대상 과목이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중재상이 더 많은 이제 배려를 해야 되는 거죠. 강좌를 개설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나 이제 어쨌든지 간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재학생들은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있는 그 폐강에 관한 예외 규정을 계속해서 적용을 해야 되겠죠. 사실은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현실적이지는 않죠. 그러나 저희가 이제 폐과라는 용어를 안 쓰는 것은 이제 폐과가 담고 있는 이제 다른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폐과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은 올해는 지속이 되지만 내년에는 아예 과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학과에 속한 학생들을 어떻게 처리하냐. 예를 들어 그런 케이스는 타 학과로 보냅니다. 유관학과로. 보내서 아예 그 학과를 클로즈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저희는 이거는 진짜 폐과죠.
근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학과는 중대상의 마지막 한 학생이 남아있을 때까지 학과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 4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또 이제 군복무 마치고 오는 학생들이 있을 테니까 얼마나 더 길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학과가 존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이제 폐과라는 용어를 좀 안 쓰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21학년도에 있어서 이제 중대상의 경우 신명을 감축해서 신입생을 뽑지 않기로 결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22학년도에 대해서는 결의한 바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것을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미래의 일이고요. 미래는 우리한테 달린 게 아니니까,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넘어야 할 커다란 파고가 내년 초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학교가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지 저희들이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커다란 변화의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저희들이 뭐 예단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신입생을 안 뽑는 경우에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게 이제 학과를 이렇게 문 닫는 수순으로 가는 거는 일반적인 생각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정말 폐과 결정을 하게 되면 그거는 학생들, 재학생들에 대해서 그런 조치가 있다라는 의미로 이제 해석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폐과라는 용어는 이제 좀 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의위원회에 관한 부분입니다. 평의위원회가 지난주 수요일날 회의를 해서 이 안건을 다루었습니다. 다루었는데 이제 저는 평의위원회 회원은 아닙니다. 근데 구조조정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거기서 이제 좀 이 상황을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들어가서 이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논의하시는 이제 내용을 제가 잠깐 들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결의를 이렇게 유보하신 이유는 오늘 평의위원회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부터 오늘 화요일 날까지 많이 일주일 정도 이렇게 연기를 하신 건데, 그렇게 결정을 유보하신 이유는 첫째, 신학과 문제에 대해서는 총회와 좀 소통을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 신학과는 신학과 졸업하고 이제 많은 수의 학생들이 또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우리 교단의 목회자가 되는 시스템이니까 총회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총회에서도 조금 이런저런 말씀들이 있으시니까 설명을 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중독재활 상담학과에 대한 좀 설득이라면 설득이고 소통의 노력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좀 시간이 짧아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조금 더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이제 한 주간을 이렇게 연기를 한 거고요. 오늘 회의가 열렸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금요일 날까지 또 연기를 하셨습니다. 연기하신 이유는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학생들에게 좀 진정성 있게 다가가서 좀 더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설득하고 대화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제 학교도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런 이렇게 차원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취지로 이제 시간을 좀 더 갖는 것으로 그렇게 결의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정원조정이라든지 구조조정은 해당 학과뿐만 아니라 학교 공동체의 엄청난 아픔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저희들이 뭐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나마 조금 더
이렇게 명분이 있을 텐데 이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은 좀 더 이렇게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학교 사태를 거치면서 개인적으로 우리 학생들하고 소통하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왔고요. 그리고 총학이 이제 제안하고 그런 것들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최선을 다해서 반영하려고 노력해 왔고, 또 총장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학생들을 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저는 이 정원 조정안도 접근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좀 처리해 나가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제가 어쨌든 대학 구조조정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일차적인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도 우리 구조조정위원회 위원들이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일을 감당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인데 그 결론이라고 그럴까요? 하나의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심을 했을지, 얼마나 심적으로 부담을 느꼈을지, 또 거기에는 이제 각 학과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그 학과의 또 입장을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지. 뭐 저도 이제 교회음악가니까 이번 뭐 정원 조정에 교회음악가도 담겨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우리 학교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제사를 도려내는 아픔이다. 이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정말 마음이 아프고, 그러나 뭐 우리 구조조정위원들이 현 상황에서는 이것이 최선이 아니겠냐, 이렇게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내놓은 건데 우리 학생들 보기에 미흡한 점이 많았나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바라는 것은 이 일이 지금 우리 학교가 처녀현실이 참 어려운데 또 내부 분열로 이어지고, 그래서 뭐 그동안 우리가 총신의 이미지를 많이 깎아내려왔는데 지금 또 이 일로 인해서 총신의 이미지가 실추될까봐 저는 그게 좀 많이 걱정이 되고요. 결국은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인데 교수나 학생이나 학교가 좋은 이미지를 갖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내부 분열의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간곡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입장이 존재합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따라, 상황을 해석하는 환경에 따라, 각자의 신념에 따라 결정을 내립니다. 현 상황을 바라보며 사람에 따라 이렇게 입장이 다를 수 있음을 피부로 느낍니다. 자세히 알고 보면 미워할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듯 모든 입장을 들어보면 그제서야 사건의 정황이 보이게 되기 마련입니다. 방송국은 현 상황에 대해 취재하며 한 가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총신에는 여전히 회복이 필요한데 회복을 가로막는 불신이 가득하다. 회복과 소통에 대한 정의가 각기 다르구나. 물론 우리가 걸어온 길이 서로를 불신에 휩싸이게 만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서로라는 이름 아래 있는 한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변하지 못합니다. 소통은 일방적으로 체결되거나 성립될 수 없기에
요구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내가 소통의 주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얽힌 인과관계 사이에서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해내야 합니다. 꼬리 잡기나 입장 나누기가 아닌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모색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장은 끝끝내 한 가지로 모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결과는 도출될 것이며 그 결과의 자리에서 모두는 성숙한 총신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소통을 더 배우고 나만 살아남으면 되는 서바이벌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의 분열로 얻는 것은 개선되지 못한 내일로 우리 삶을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현재 이 길의 끝에서 다가올 내일을 마주하고 부디 회복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내일 일이 아니라 오늘에 있음을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더 나은 총신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분열이 아닌 소통의 주체로 회복에 소망되어 여러분의 자리에 자리해 주십시오. 여기는 여러분의 총신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복음과 진리의 소리 CSBS